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대한 피다의 김향지입니다. 오늘 삶이 흐르는 강 메콩 전시회 사이드 이벤트로 전시 기획자인 임종진 작가님과 함께 굉장히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민감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주제인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장에서 함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혹시 유튜브로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댓글로 임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라든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현장에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질문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을 담는 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서 말씀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인 사진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진 작업을 해오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기획도 이제 그런 맥락을 담고 있는 작업인데, 지난번 그 나의 메콩 이야기 저희 요 사이드 이벤트 첫 번째 순서에서도 요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삶을 닮은 사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소위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삶을 담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삶을 담은 사진이라는 개념 혹은 그에 대한 이제 생각을 작가님 생각을 조금 나눠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선 그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또한 그런 일들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의 공감, 그 다음에 그 공감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걸 되게 생각할 때들이 있거든요. 오늘 자리가 또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빈곤 포르노라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 또는 아니면 행위들이 이제 수반되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고민을 같이 좀 토로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진정하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삶이 있는 사진, 삶을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그런 어떤 저가 계속 해오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자 이런 것이 나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감히 그것이 무엇을 과연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이렇게 가감없이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빈곤 포르노, 파버티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빈곤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만을 이미지화시켜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정적인 현상들을 총칭할 수 있는 용어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빈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너머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함께 얘기하는 것 해야만 하는데, 저는 그것이 삶이라는 거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말 그대로 이런 고통의 상황, 어려운 상황, 기아, 소위 피부색, 기타 전쟁 상황,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로 하나의 한중되어져 있는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 삶이라는 말은 되게 듣는 순간 좋지 않아요. 편안해지지 않죠. 물론 고단한 삶이 있죠. 고단한 삶이 있지만 삶이라는 용어는 듣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한 번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진중해진다고 그래야 될까? 참 소중하잖아요. 네.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 모든 생명체라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소위 말하는 제3세계라고 불려주거나 개발도상국 주민들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단면, 즉 어려운 상황이나 빈곤에 대한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이 삶의 여러 형태의 단상들이 있고 그 상황을 목도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가를 또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삶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삶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 콘텐츠라는 것을 조금 저희가 새기고 다음 질문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발전대한 피닥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보자는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으로 수행을 했던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드는 개발한 약속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이제 그 개발원역 활동가들의 생각들을 함께 모으고 토론을 해보는 네. 행사도 했었어요. 작년 9월에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인권과 모금 사이 빈곤 포르노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했었고요. 당시에 그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그 사전 질문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기부를 요청하는 이제 그 콘텐츠, 모금 콘텐츠들을 만들 때 빈곤 포르노에게 되는 지점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뭐 단계를 이제 좀 나눠 본다면은 뭐 제작의 의도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것이다. 네. 혹은 뭐 표현 방식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인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뭐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어떤 단계에서 빈곤 포르노 이미 결정이 되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표현 방식이라고 응답을 당시에 해주었었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작가님께서 보실 때 빈곤 포르노가 빈곤 포르노에게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표현 방식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표현 방식으로는 어쨌든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을 중점으로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여주는 방식, 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게 그거는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미 그렇게 의도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 표현 방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의도 자체가 그랬고 네. 의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찍는 거죠.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찍을 수는 없는 그렇지 거다. 않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적된 모든 부분들을 포괄한 네. 결국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가 핵심이 아니라 이제 모금을 사실은 모금의 또는 규모 또는 액수를 만약에 어떤 그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금을 주로 하는 어떤 콘텐츠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목적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모금의 액수와 규모를 들리는 부분들은 뭐 어쩔 도리 없는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 지향을 중심으로 두고 보게 되니까 결국은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설득을 해 오게 되는 건데, 그 설득의 방식이 그걸 선택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그것이 부차 반복이 되면서 생겨나게 되는 소위 이제 수용자, 제3자의 수용자분들이 보시기에 빈곤 포르노인 거죠, 이게. 그 제작을 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은 그건 무조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기획을 할 때부터 이게 분명한 것은 여지까지 해왔던 모금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과도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고 가엾고 불쌍하다는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게 하는 시각 이미지 활용의 방식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여러 형태의 걱정, 염려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모금이 줄어들 수도 기타 등등. 네. 그리고 표현의 방식,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용기가 저는 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작을 해보자, 뭐든지 간에.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의 기획이나 여전히 지금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TV 틀고 신문 방송 모든 부분에 우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빈곤 포르노화 될 수밖에 없는 이미지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맞아요. 또한 더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도 지금 나와주셨던 이런 4가지 더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형태의 결국은 관념과 인식의 개선부터가 저는 돼야 된다. 근본적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예. 사실 좀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들의 현실 그 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방식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뭐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못 사는 데이기 때문에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그곳의 현실인데 그것을 애써서 포장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기만 아니냐. 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네.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난번 토크에서 작가님께서 무엇이 있는 그대로냐에 대한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눠주세요. 우선 이제 방금 이제 그 질문을 하셨다는 분의 이제 이야기가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뭐 아름다운 모습이란 뭐 이렇게 웃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사여주는 것은 오히려 기만 아니냐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우선은 비극을 있는 그대로 비극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가령 뭐 어려운 고통의 현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에 입각한 현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이 뭐 어떤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전쟁 상황이나 또는 아니면 뭐 기아의 문제나 이런 것은 현상이거든요. 분명한 네. 거는 지금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부정할 수가 없죠. 네. 다만 그것에만 가지고 바라봤을 때 가장 수잔 손탁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손탁 비평가가 하셨던 말씀이 그런 고통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 고통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이미지화된 상황을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그분의 책 사진에 관하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 그것은 현실이고 상황이죠.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수용자 입장이니까 이제 이게 빈곤 포르노를 바꿔나가는 좋은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제 3자의 입장과 3자의 상황에 대해 수용자의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비극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곳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비극을 가진 사람들 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A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그곳의 그 상황을 내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이 비극이라는 상황 말고도 보여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비극이라는 상황만을 가지고 재단되고 시각화된 이미지만을 보게 되면 이 상황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저는 그 사람의 삶을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우주라는 하나의 우주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령 뭐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길거리 지나서 이런 거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러 가는데 출근길에 가는데 퇴근이라고 할까요? 퇴근하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피곤하게 잠깐 뭐 이렇게 기대어서 졸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
어떠한 삶과 어떠한 또는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피로도를 보였을까 사실 상상하는 거죠.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간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 분명 자신의 일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일상의 여러 형태의 굴곡에서 자신의 삶의 어느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있고 뭐 젊은이들은 또 뭐 취업을 준비하다 그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삶의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나라, 이디오피아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의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를 어떻게 할까? 어느 곳에서 어떠한 문화적인 이런 향유를 즐기면서 데이트를 할까? 아니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어떠한 형식으로 자기들의 과제를 이루어내고 돌아와서 숙제도 하지만 또 놀 때는 무엇을 하고 놀까? 공기놀이를 할까? 아니면은 뭐 줄넘기 놀이를 할까? 게임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도 상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 북한을 6번을 갔다 온 사람인데 가기 전까지 북한 사람들은 저한테 일방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 보니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극이라는 요소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온당한가, 그 당사자에게. 그런 면에서 비춰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이 너머의 어떤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느끼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질문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좀 아팠어요. 네. 근데 그분도 그 비극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을 위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안타깝고 그렇죠. 속상하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여러 형태의 불편부당한 또는 온전하지 못한 상황의 개선을만을 위한 어떤 접근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한 사람의 뭐 우주적 삶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서 접근할 것이냐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 안에서는 그분의 마음이 동의가 되면서도 저는 조금 아쉽다. 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비극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아프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기쁘고 내 삶을 행복하게 또는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욕망, 그런 긍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현재적인 상황이 그런 사회적인 시선의 좀 계급화된 시선에서 이만한 정도의 부나 뭐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뭐 내려다보거나 하든 좀 하등하다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저는 하나의 대안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개입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면은 그 삶에 대한 진정으로 존중을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사실 결코 나올 수가 없는 콘텐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제가 아까도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인식의 개선의 문제라고 하는 좀 좁은 의미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되게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나의 일방향적인 수혜적인 대상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귀하다 이 사람 이러한 식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느냐, 네. 이건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관념의 점진적인 어떤 전환의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 산성에서부터 저는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 사람을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가. 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들어가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면 물론이고 또 그런 이제 변화된 태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콘텐츠가 다시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의 어떤 입체적인 삶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군요. 전달이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 사진이라는 거는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어느 누구나 사진을 잘 찍고 즐기잖아요. 네. 그분의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자 모든 것이 스마트폰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면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가령 뭐 혹시 조카 있으세요? 결혼 아직 안 하신 조카 사진 엄청 찍으실 거를 만나면 아마도 예, 이게 내 마음이 가고 있는 대상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들뜨거나 기쁘다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사진을 찍는 수고로움을 전혀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이거를 확장시켜서 놓고 보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진은 전혀 다르게 찍혀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기아 문제만 뭐 잠깐 보자고 한다면 굉장히 이 굶주림에 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절절해지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비극적인 상황을 극대화시켜서 찍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네. 네. 사람은 사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하다. 그러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는 이거는 것들이 다양하죠. 전문적인 사진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진을 자기가 찍고 즐기는 스마트폰 중에 많은 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제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을 뭐 인식의 전환이라는 뭐 이런 뭐 멋진 말 말고 그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사진이 좀 바뀌게 찍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기획 의도부터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찍어야 하는 걸로 알고 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변화시키고 바꿔내는 내부적인 변화의 시도들이 우리가 가서 여기서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한 사람의 귀한 우주를 만나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모태가 되는 것이 단순하게 사진을 찍고 표현 방식이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쁘고 화난 얼굴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인이 박혀버린 이런 포르노화된 이거 바뀌어지겠어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죠. 요즘은 사실 그 사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내에서는 좀 그런 초상권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좀 문제 요소들을 좀 극복을 하고자 사진이 아닌 좀 다른 형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쓴다든지 아니면 실사라고 해도 이제 당사자가 아닌 대역을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국내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들에서 대역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그 기부 요청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그것이 하나의 정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양한 시도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긍정의 요소들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의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가령 그림의 방식, 일러스트나 여러 형태의 방식 또는 글이라는 텍스트의 방식들을 통해서도 어떠한 삶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호소 또는 부탁들을 오랜 기간 해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찍는다. 실제를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의 틀들이 있죠. 네. 그 찍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활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수용자들도 보기에 이런 거 재난 상황에 대해서 글이나 그림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주얼 세상이고 시각 이미지가 지배하고 시각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매 경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에 뭐 기타 이러저러한 어떤 표현법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명확하게 그 사실이다는 임팩트 있는 어떠한 것들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런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너무 그 부분에서 지나치게 활용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건데, 저는 지금 나오는 이런 일러스트 같은 이런 방식들이 괜찮은 시도다라고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사진이나 시각 이미지 활용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시각 이미지가 그 대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 이런 사진이나 이런 영상 같은 게 일러스트나 이런 거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그런 형식의 만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한 타인의 삶을 그저 가난한 사람, 가난하기만 한 사람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데 아주 뭐 가장 지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진이 대체적인 역할을 해야만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그 미디어 자체가 대안이 또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진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 사진을 그렇게 어떻게 쓰고자 썼느냐, 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찍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사진을 즐기는 이유가 내 감정의 흐름을 얘가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고 또 기록이 돼서 남으니까 언젠가는 내 감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정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도구거든요. 사진이라는 게 과학문명이 만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의 활용의 여지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바뀌어지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돕고자 쓰여졌던 사진 이미지 활용이 어느 한 일방만을 너무 강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되고 그것이 거의 그냥 뭐 포괄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진이. 보통 이제 개발협력 해외 원조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에서 그 사진 이미지를 쓸 때, 그러니까 기부 요청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활용할 때에는 이 콘텐츠를 접하는 이제 잠재 후원자들,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뭔가 연민, 동정의 감정을 가짐으로써 뭔가 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그 의도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그 의도를 극대화하려고 너무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빈곤 포르노라는 형태까지도 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어떤 그 태도가 조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고착화된 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개발협력 쪽이나 해외 원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앞으로 이런 그 시각 이미지를 활용한 기부 요청 콘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그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정서는 그러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좀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민을 불러일으키고자 극단적인 이미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빈곤 포르노까지 간 거였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정서에 호소를 해야 할까요? 우선 연민이라는 이제 얘기가 뭐 동정심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빈곤 포르노를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좋은 감정이 가끔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으로도 되어지기도 있죠. 우리가 어느 한 타인의 삶을 연민 또는 동정심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여기서 온당하다라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거든요. 사진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에게 정말 온당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그 당사자는 좋아하지 않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걸 과연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는 조금 규格보일지라도 내 상황이 현재 어려우니까 이런 모습이나 이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에 있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런 뭐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죠. 연민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살아가려면 네, 필수적 누군가, 감성이긴 예. 한데요. 네.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이제 자기만 생각하고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뭐 살아가는 걸 탓할 수 없는 상황이 세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감정인데 그 연민이라는 감정을 또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감정을 일방향적으로만 계속 갖고 가는 거는 사실 내 감정의 확인일 뿐인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 좀 가엾어,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건 나를 채우는 행동인 거죠. 네. 그분에게 뭔가가 간다 하더라도. 네네.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아무리 좀 뭐 어렵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귀한 한 생명의 가치로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도 상상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사람의 삶을 상상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가진 일상의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빈곤 포르노를 바꾸는 인식 전환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 EFT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의 한 촉진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뭐 연민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을 되게 미안해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뭐 막 이런 반성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은 그것이 자칫 보면은 내 감정만 내가 살핀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연민의 감정 너머에 한 인간으로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존중감, 우리 이런 말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그런 감정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 앞 질문에 이어서 조금 이것도 좀 실질적인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현지에서 실제로 주민들을 비롯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을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그런 이 상상력이라는 그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 것인지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참 뭐랄까 이런 거를 뭐 하나의 개념화 시킨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한데 그냥 뭐 제 생각을 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뭐 먹었더라? 뭘 먹었잖아요. 네. 아침 뭐 드셨어요? 저는 컵라면 먹었습니다. 컵라면 드셨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옆집 아이까지 또 막 데리고 같이 가고 그리고 부랴부랴 일 처리해야 될 것들 때문에 정신을 뛰어다녔고 중간에 차가 많이 막혀서 좀 고생을 했고 그러다가 점심 끼니를 넘겨서 배가 고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랑 함께 있다가 와이프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여기를 정신없이 왔거든요. 굉장히 분주했던 오늘 아침부터의 일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침 식사를 뭘 했을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표정에 그림자가 있어 보이면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되게 마음이 아픈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모든 우리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형태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가끔 아프거나 기쁘거나 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간과 과정들 전체가 나의 어떤 일상들인 거죠. 이거를 저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일상이. 내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일상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깨지는 수가 있어요. 가령 세월호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렇게 일상에 폭연하게 굉장히 평범했던 일상
너무 똑같아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일상이 어느 순간에 깨지는 순간 사실은 그 일상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느끼게 되죠. 저는 이제 세월호 그 형제자매들하고 프로그램 한적 오래 했었는데 이 친구들의 일상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너네들이 얼마나 아팠니?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 안에는 그 사람이 뭐 대여섯 가지의 감정 형태로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 나라 그 사람이 뭐 뉴욕에 살건 파리에 살건 프놈펜에 살건 뭐 어디 뭐 아디사바건 어디에 살건 어느 누구든 다 그 일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구차하고 번거롭고 손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게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런 일상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나와 다름이 없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되게 상상하거든요. 이제 저의 사진을 막 보여드리며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가 되는데 혹시 여기 뒤에 있는 것들로 좀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그래서 가령 이제 저기 보이나요? 카메라 영상이? 어마이. 예, 저기 톤레사 포수에 이렇게 저기 보트에서 과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요. 예. 이 중에는 제가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찍을 수 있던 사진과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찍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물건 파고 저울로 막 개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면은 저분은 저 보트에 저런 과일들 싣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겠죠. 네. 그리고 저분 하루 종일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파는 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어떤 뭐 장을 봐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여러 형태의 음식들을 새롭게 해서 먹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엄마로서의 일상과 다른 또는 뭐 아내로서의 일상 또는 뭐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의 일상들이 다 있겠죠.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저 과일만 파는 행상 아줌마라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반테이프리업이라고 그 지뢰피해 장애인학교 저랑 1년을 같이 있던 친구들인데 네. 1년 동안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의 전공을 다 하면서 모를 다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지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저걸 이렇게 베잖아요, 쌀을. 그러니까 저걸 심었던 때를 저는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 뭐 그걸 알고 있긴 해서 더 상상할 수 있었지만 몰라도 저걸 보면 모를 다 심었겠구나. 또는 저걸 가지고 와서 뭐 저 쌀을 다 또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막 상상하는 거예요. 네. 꾸준하게. 근데 이게 이런 게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잠깐 내려가서 가만히 답답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뭐 수풀더미 하나가 아까 공굴러 오는 듯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수풀이요? 수풀 막 이런 거. 뭔가 그 공들에서 딱 바라봤더니 어떤 조그마한 할머니가 한 수풀을 지게 같은데 이렇게 막 짊어지고 당신보다 키가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네. 저 있는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 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할머니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홀린 듯이 할머니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로 제 앞에까지 딱 오시는 거예요. 네. 제 앞에까지 딱 오셨는데 딱 보니까 키가 150cm 정도 되실까? 되게 작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저를 한번 슬기 보더니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그 네팔 분들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잖아요. 할머니가 제가 카메라를 딱 들고 있는 거 이러고 약간 얼어 있으니까 네.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당신이 왼손으로 머리를 싹 한번 이렇게 다듬는다고 그래야 되나? 예. 이렇게 하시고 이걸 딱 잡으시는데 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우아하고 정말 거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허름하고 그러신 차림의 할머니셨지만 그 모습이 너무 우아해서 저도 모르게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할머니를 이렇게 제가 한 장을 찍었거든요. 키가 150cm니까 너무 작으시니까 네. 당신을 그렇게 내려 찍으면 너무 조그맣게 보일 것 네. 같아가지고 이 할머니를 크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을 쭉 내려놓고 할머니를 이렇게 올려 찍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할머니의 가슴을 봤어요.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이렇게 페인 옷 속에 그 가슴의 살이 정말 쭈글쭈글 주름인데 그 순간에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네. 나고 저희 어머니가 네. 생각이 나고 순간에 당신은 이 가슴으로 당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막 키워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네팔의 이름 모를 우연한 할머니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저희 할머니자 저희 어머니나 다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굳이 저의 뭐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뭐 우여곡절이 있고 쭉 이어온 당신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맞든 안 맞든 상상하는 거죠. 그냥 여러 네. 형태로. 네. 그렇게, 어려우시죠? 네, 네. 그렇게 좀 상상력을 가지고 그 실제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작가님께서 좀 저와 이제 오늘의 토크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 나누실 때 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어떤 몸가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몸의 태도를 가지고 현장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한 사람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되게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우선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굳이 바빠 죽겠고 시간은 짧고 콘텐츠는 만들어야 되고 모금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되게 이상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뒤집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떠한 기회의 비용 또는 아니면 그런 뭐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 늘 상황만을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면 저는 이 빈곤 포르노가 근본적으로 체제 변화, 인식의 변화를 끼쳐서 더 이상 빈곤 포르노가 이제 9세대의 하나의 악습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갈 때까지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걸 디자인하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 한 장의 사진이 최소한도 이 수용자에게 이 콘텐츠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뭐 수용자도 있겠고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 이 사진 속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당사자에게 이 사진의 쓰임의 방식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곳에서 셀렉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셀렉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현장 안에 들어가서 사진이나 어떤 이런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제공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사람들의 뭐 입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식,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방식들을 설명드리는 식으로 모색에 필요라고 같이 모색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려요. 아까 그 말씀 첫 번째는 일상에 다가서는 거거든요. 일상에 다가서는 거. 이 비극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마저도 일상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다음을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극만을 바라보고 목적 자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시간도 일주일밖에 없어요. 가서 두세 폭 꼭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상황은 개선의 여지들이 어쨌든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이런 비극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비극의 이면에 또 다른 무언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그 한 사람이나 그 마을의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일상 삶의 흐름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사진으로,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할게요. 사진을 찍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찍느냐 이 부분인데 이 사람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도움을 당신한테 줄 거야 내가 너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벌써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어떤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이 당신으로 쓰여질 거고 어느 기관에 어떤 쓰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도로 가면 이게 두 번째랑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을 시해 또는 그 이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혜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나 연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미지에 포착 충분히 하면서 이건 가능하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해오는 실험적이지만 충분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저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네. 첫 번째가 비극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인간이다라는 거고요. 프레임상에서. 네. 두 번째, 세 번째쯤 들어가서부터는 이분의 상황을, 즉 비극적인 상황 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 귀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빈곤 포르노라고 우리들이 우려하는 감정으로 사람들이 관념을 갖게 된 것이 첫 번째는 그 이유 가장 큰 거는 제가 생각해 1번이 전부 다 비극이어서 그래요. 1번이 전부 다 비극이고 고통이고 기하고 상처고 아픔이란 말이죠. 네. 왜 그것만 얘기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비극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기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네. 1번에 네. 붙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야. 너무 귀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사람인데 좀 아프고 상처가 있고 비극이 좀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럼 말이나 글로는 표현이 되는데 사진은 어떻게 가능하냐? 충분히 사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사람을 주체적인 한 자아로 바라보면서 찍는 사진하고 굉장히 비루하고 남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나의 존재로 그런 하나의 사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바라보면서 찍는 거하고 사진의 표현의 모든 부분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얘기는 좀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느낌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전업으로 사진을 한 지가 30년 됐고 뭐 전직 사진 기자 출신의 뭐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사진을 되게 잘 찍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인 중에 하나가 내가 작가적, 사진적, 표현적 역량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저렇게 편안하게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어느 순간 느껴보니까 내가 사진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온전한 주체적인 하나의 자아로 표현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가 그렇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제 얘기 재미있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으시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굉장히 미학적으로 사진적으로 엄청나게 잘 찍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당신을 그렇게 찍어줍니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네.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설령 비극적이고 아프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일부러 더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신을 사진을 잘 찍어서 하면 당신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요 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예, 그냥 당신이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러고 그냥 찍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나 현상보다는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삶의 가치에 진짜 기반을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굉장히 조화려요. 저는 예, 옷도 이렇게 티를 잘 안 내요. 제가 그런 한참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그 캄보디아에 살 때나 아니면 여러 나라를 갈 때마다 저는 옷차림이 남루하게 그냥 되게 티 안 주고 편안하게 카메라라고 하는 문명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걸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라도 이분들이 저를 뭔가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뭐 옷차림도 좀 되게 그 아주 간편하게 티나지 않게 입고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거 아예 안 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막 너무 고마워하고
근데 그것이 일부러 그런 건 실제 되게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 마을에 와봤자 뭐 예전처럼 캄보디아에서 뭐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잠깐 스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인지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한다는 거죠. 그 조심하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뭔가 가진 사람으로 카메라 좀 뻥뻥 찍어서 이렇게 그 가령 그런 폴라로이드 막 찍어주면서 마치 뭔가를 주는 사람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조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눈빛이라든가 뭐 말이 뭐 안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행동과 몸짓과 눈빛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혹여라도 이분의 어떤 몸의 흐름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액션들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거를 당신이 그런 어떤 표정과 몸짓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쟤는 몸으로 드러내거든요. 저는 네. 이것이 잠깐 간다 하더라도 다 되더라고요. 계속 뭐 해보기도 하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행동 하나하나 이 부분들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행동 하나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죠. 사진 자체도 이제 하나의 언어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었는데 그 사진을 찍는 과정 또한 어떤 소통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되는 거군요. 경각심이라기보다는 당신과 내가 나와 당신이 같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대하는 거죠. 가령 뭐 저의 친구들을 만날 때 감정 그런 것처럼 조심하죠 어쨌든. 그 작가님께서 이제 예전에 요즘은 이제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해외 봉사단 파견 같은 것들이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요즘 또 다시 그 재개가 되었고요. 그 작가님께서 예전에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파견자들을 위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그 교육 과정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기관들하고 했었어요. 2014년, 16년 아니다 2012년에서 14년 한 2년 정도는 정말 많은 데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KCOC 통해서도 하고 뭐 유네스코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많은 파견 지원하시는 자분들과 이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근데 2년 만에 다 끊기더라고요. 더 이상 안 찾고. 처음에 아마도 저한테 부탁 요청을 해왔을 때는 제가 그런 현장 경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이런 것들을 강의해 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빈곤 포르노 얘기를 많이 하고 사진으로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당진도 즐거웠지만 그 당사자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고 이랬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연락이 없어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게 다시 기회가 된다면 조금은 정교하게 그리고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갈 때 카메라 안 가져가는 사람 없거든요. 하다못해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본인 SNS를 통해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올리기도 많이 하는데 전문 사진하는 사람들만이 빈곤 포럼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진이 이런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것들의 부정적인 영향성을 전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요지들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게 가령 뭐 예전에 네팔에 지진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지진이 딱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나 또 여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금 행동을 통해서 뭐 현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의 과정들이 걸리고 시간이 한 3, 4년 또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돌아오죠.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곤 포르노용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일회성이고 단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집착하고
근데 사진의 진정한 힘은 시간이 고루 쌓여지고 두루 쌓여지고 덧대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진들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누적되어졌을 적에 그런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힘이 있거든요. 영상이랑 또 다른 힘이에요. 그런 거를 현장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분들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오래 체류한 사람들일수록 그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비극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주체로 바라보는 눈이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찍는 사진들이야말로 실제 살아있는 사진들이라고 봐요. 그 굉장히 활용과 아니면은 의지 여지들이 되게 많이 쓰여질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강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빈곤 포럼 너머의 사진적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죠. 네. 자, 현장에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은 현지인들의 그 삶의 일상에 가까운 사진들을 그러니까 자리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자리 아니라 정말 그런 그 감정을 담아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찍는 그런 사진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가능성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금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확신을 좀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예전 직장에서 그 이제 홍보 일을 했었고 네. 녹음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물론 이제 제가 했던 단체는 이렇게 빈곤 포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했던 단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 좀 큰 단체들, 돈인 단체들은 이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파견해가지고 그런 사진들 막 찍어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모금 콘텐츠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미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지고 무뎌진 시민들은 그런 콘텐츠에 반응을 하고,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도들이 모여서 극복이 될까요? 네. 정말로 네. 될까요? 그 믿음이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정말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분들까지도 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네. 시작 아니면 선상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그런 어려움은 2014년이었나, 제가 이제 KCOC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빈곤 포럼노 공청회 같은 포럼 같은 게 있었어요. 네. 2014년이었나 16년이었나. 그래서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개발도상국 어린 아이들을 사진을 찍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같은 내용의 뭔가를 발제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똑같아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때도 그런 단체 활동에 좀 작은 규모의 단체 활동가시라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 질문을 하시는 거를 듣기도 했었어요. 고민이 모르겠어요. 저의 뭐 좀 짧지만 저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면 네. 지치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괜찮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내부 안에서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관들과 모여서 나누는 조금 더 지속적인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눈에 보여주기식 한 번에 어떤 그런 걸 땡 해놓고 또 막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관들의 조금 뭐 입금 어느 선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용이해 주거나 뭔가 시간적인 것들을 배려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작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기회들도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금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 만약에 좀 허름하지 않고 이런 사진 뭐 별거 아니네 뭐 안 떠줘도 되겠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생각을 만든 것이 빈곤 포르노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시민분들의 생각까지도 바꿔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인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외 보호 관련된 활동들을 3, 40년 아마 이렇게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노고를 가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셨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애를 써준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병 병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거 병이죠. 못 네. 바꾸잖아요. 네. 네, 그들은 늘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일을 쉽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네. 알 수 없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통은 둔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이미지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고통이라고 인지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3, 40년 지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네. 본인이 속한 단체들이.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당장 뭐 회사를 그러니까 기관을 전복시거나 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야기들을 조금씩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뭐 연대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고 사실은 우리 발전대한 피다가 이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발전대한 피다의 목소리가 이 세계 개발 국제협력 세계 안에 발전대한 피다가 오디오의 원칙 때부터 참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내려놓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발전된 피다의 이런 정말 훌륭한 경험,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지치고 안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좀 그래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 놓고 보면 저는요, 제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가 뭐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원래 기자 출신이죠. 저는 멀쩡하게 신문사 사진 기자한 사람이고 그만두고 그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읽다가 돌아와서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작품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빈곤 포르노라는 것에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되는데 쓰여질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사진들을 너무 함부로 쓰고 막 쓰고 네. 고민 없이 철학 없이 쓰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 사고의 기준 없이 오로지 말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다. 그래 비극이니까 사실이다라는 판단 안에 그 현상만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게 만드는 식으로 수십여 년을 써왔으니까 막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네. 목소리도 엄청 내죠. 제가 신문에 컬럼 연재도 많이 했는데 신문에 그 관련된 컬럼만 꽤 많이 썼거든요. 경향이나 한국일보에도 이런 책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써서 냈는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전 여기 이방인이고 여기 분들이 저를 몰라요. 여기 있는 기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파장이 없죠.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 의미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연관이 되거나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전시도 마찬가지죠. 피다가 저한테 이 전시를 의뢰해 왔을 때 피다니까 굉장히 기쁘게 이걸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맨 처음이었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오히려 이쪽 메콩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참여하게 하고 그곳을 경험했던 많은 이들 한국에서 이쪽으로 활동으로 나가서 몇 년씩 있다가 온 분들은 전부 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극만을 알고 갔는데 고통만 알고 갔는데 그곳에서 사랑을 가지고 온 분들이니까 이분들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모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메콩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콩강의 전시 제목도 그렇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삶이 이어져야 된다 얘기기 때문에 빈곤 포르노의 왜 제가 생각하는 빈곤 포르노를
전복씩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뭐 쉽게 표현하면 전투라고 생각해요. 이거 막 해야 되는 거 굉장히 부드러운 전투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올해 조금 그런 빈곤포르노와 관련해서 빈곤포르노 극복 근절을 위해서 조금 계획하고 계신 어떤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마지막 질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예. 올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저의 어떤 이런 활동의 틀들을 조금 쉴 생각이고요. 예, 저는 뭐랄까, 지금 저는 저의 가족을 살피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좀 호흡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한 10여 년을 너무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들에만 빠져서 제가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호흡을 거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이게 좀 잘 어느 정도 되고 제가 다시 여러 형태의 힘이 좀 생기면 해왔던 일 플러스 이 관련된 작업들은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계속 피다와 함께 해주시길 기회가 된다면 바라겠습니다. 영광으로. 네. 네, 혹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세요. 저는 우선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게 막 느껴져 지금 여기서. 소감도 좋고 어떠셨는지. 질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혹시 지금 이제 실무하고 계신 부분이 좀 그런 모금이나 이쪽이랑 관련이 있으실까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제 신분 아닌데 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얼마 뒤에 저희가 빈곤포르노 세미나를 대학생에서 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같이 오셨어요. 그렇구나. 대학생 대상 세미나요? 네. 대학생 대상 저희는 저희 이런 얘기를 하는 기관만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좀 외롭기도 하고 같이 같은 NGO로서 뭔가 그런 모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멋지게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감사히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봐주시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죄송하지만은 그 대학생 세미나의 어떤 좀 내용이 어떻게 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대학생 대상으로 저희 아프리카의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가난하고 빈곤하고 그런 질병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프리카 인사이트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빈곤 포르노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나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대학생들끼리 해결 방안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네요.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 그 대학생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이 다시 보신다고 하시면은 그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대학생분들이 이제 아마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이런 것들도 맞닥뜨려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것이 좀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싶은 욕망이나 욕구가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기에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삶의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특별하고 가서 옆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코로나도 풀려주고 하면 또 뭐 세계 여기 가보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가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네. 아프리카가 특히 좀 그런 이미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사실 아프리카는 개별 뭐 나라들로 인식되지도 않고 그냥 아프리카라는 한 덩어리로 조금 인식이 되고 이렇게 싸잡아서 좀 그냥 못 사는 대륙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면이 있어서 보통 어떤 그런 빈곤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전형적으로 많이들 떠올리는 게 이제 막 눈 크고 이제 배 이렇게 볼록 나온 아프리카 어린이 이런 걸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대표되는 빈곤 포르노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좀 그 아프리카 인사이트 활동도 저희 너무 응원을 하고 피다와도 계속 같이 활동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좀 다른 소감이나 의견이나 질문 나눠주고 싶으신 내용 없으실까요? 저는 이 시간에 와서 사실 빈곤 포르노가 문제라는 거는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많이 인식을 했거든요. 동정이란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건데 이게 그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인권 침해가 되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NGO나 그런 실무 단체들이 조금 역할이 엄청 크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만약 옆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동정심이나 연민이나 그런 부분을 도와줄 텐데 당장 옆에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려움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그런 삶의 여러 부분들을 다 담기에는 실무자들 특히 국제개발 협력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국제개발 협력 자체가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않을까. 만약에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면 삶의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정말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삶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전이나 전시회를 통해서도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고 인식 개선이 가장 모호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어서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상상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접근이 좀 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명목은 뭐 어디에든 뭐든 다 아마도 그런 뭐 주어진 역할 뭐 적절하게 생겨난 국가적 지위에 따라서 해야 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문서화되거나 개념화되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생각의 그 차이는 가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얘기할 부분이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함께 하느냐 함께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냐 도와주는 것이냐 이런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그리고 개발협력 각 기관들이 뭐 몇몇 소수의 대형 기관들을 제외하고 굉장히 어렵고 뭐 살림도 어렵고 인원도 태부족이고 이 현실이죠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전혀 바깥에 있다가 사이드에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 개발협력 기관들의 구조와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협력 기관들이 사진이나 이런 시각 이미지를 활용할 때 활용하고 이런 것들 수십여 년을 굉장히 유유적절하게 쓰여오면서 생겨난 폐해적 상황이잖아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로 대치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일부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기관 차원에서 있다라고 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실무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고민들하고 외부의 이미지 전문가들과의 활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감히 제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언제든지 가서 함께하거나 지금 하는 활동도 그런 연장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뭐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이러한 사진들을 잘 찍을 거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을 고용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이 기관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예요, 전혀. 이거는 이 개발협력 기관들 사이 안에서 사진의 쓰임의 부분은 전혀 다른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과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개인적인 좀 바람인데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고민과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얘기이고 이것이 굉장히 좀 저변에 깔려 있고 좀 터지지 않을 뿐이지 아마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 시간, 부서 저 이런 것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그게 없이 뭐 피다 아프리카 인사이트도 굉장히 이런 활동 많이 했었지만 주체는 또 다른 일이지만 피다도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내왔지만 이것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뭐 큰 발언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상황이. 저는 또 제 일도 아니에요, 사실 원래 따지고 보면. 근데 막 이게 이제 사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막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부서나 아니면 코익 같은 데서도 이런 것 형식들에 대한 지원 뭐가 좀 생겨서 이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작은 몇몇 단체나 개인이 얘기해도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결국 시스템이 변화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을 조금 이렇게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의 부분, 또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좀 더 다음 무언가에 대한 부분, 어느 한 타인을 그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젊은 세대들한테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들을 저희 세대들이겠지만 정말 막중하게 줘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안들을 좀 가시화시키고 내놔야 되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상황 안에만 가려져 있으면 그냥 우리가 푸념만 하고 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라고 자기만 자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죠. 그래서 사실 피다만 해도 이제 포커시 단체이고 또 직접 현장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 얘기를 오랫동안 여러 번 해오고 있지만 사실 직접 그러니까 임동 작가님 같은 분들과 이제 같이 이런 사진전도 열고 또 이제 그런 조금 대안적인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 이런 행사도 만들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그런 걸 만들어냄으로써 보일 수 있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업계 전반적인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나갈 예정이신 분들,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작가님께서 오늘 긴 시간 설명하신 것 같은 그런 좀 상상력을 키우고 그런 좀 좋은 태도를 가지고 현장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요? 언젠간 꼭 바뀌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도 될 것 같아요. 그 확신이 없고 뭐 되겠어 정말 그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정말 영영 안 바뀔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같이 힘을 내봅시다. 네. 저희 비슷한 행사에 보면은 실무자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원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이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 개선하고 싶어서 개개인적으로 참여하는데 이제 부서도 같은 큰 회사를 모금하는 쪽이랑 실제 옹호하는 쪽이랑 간이 다르죠. 같은 회사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열리면서 그래서 그 틈을 만들고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노력하고 또 작가님들 계속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다른 의견 없으셨을까요?
네. 근데 친구가 제 사진을 보더니 너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찍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피다의 그런 활동들에 관심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시각들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기획의 문제다, 뭐 귀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손에도 안 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김군 포르노 말씀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그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선생님 사진을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문가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선 자체가 희석돼 있고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좀 더 연습을 해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바꿀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제가 어떤 말씀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친구분이 말씀하셨던 그 사진이 좀 되게 궁금해요. 어떤 사진일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신 친구분이 뭐 제가 그냥 감히 그냥 생각하자면 실제 그 뭐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 그러셔서 그런데 진짜 또 너도 왜 그렇게 찍어왔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진이라는 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조금 얘기가 좀 샜지만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 한 이미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일방적으로 그 사진만 수십 년을 계속 주어지니까 아 이게 맞구나라고 그냥 가는 사람들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보다 보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나는 이성은 아니야 그들은 가난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야 하지만 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받아들이는 것의 정도가.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찍으셨던 그 부분이 나는 내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사진도 잘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전문가니까 뭐를 잘 표현한다 이런 것은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너무 조심하셔서이실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조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어주는 마음만큼 내가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그게 이렇게 내가 말을 어떻게 막 수련하고 단련하고 생각 전환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좀 된다라고 보고요. 다시 길이 열리는 날 또 가셔가지고 보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건 그냥 가서 엉덩이 깔고 앉는다 이거거든요. 저는 딱 원칙이 멀리서 몰래 안 찍어요. 저는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를 드러내거든요. 미리 그냥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저분들한테 먼저 알려요. 그냥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제 몸이 계속 연습들을 하고 해서 감사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몸의 기운이 이분한테 전달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잔뜩 긴장해서 나 너 잘 찍어서 내가 가서 작가니까 너 잘 찍어가지고 너 나중에 뭐 이렇게 옷도 좀 받게 해줄게 이런 그런 감정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몸의 긴장감들을 다 사실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뺐던 거는 애시당초 제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빈곤 포르노를 훨씬 넘어서는 형식의 사진을 찍어왔던 사람이에요. 신문기자로서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찍었고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해 보이려고 이미지로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 알고 나서부터 이게 그에게 옳지 않다 그 대상에게 그런 반성, 막 아픈 반성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좀 바꿔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는 옛날부터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이 너무 크시니까 오히려 그쪽에 갔을 때 더 마음 편하게 다가지 못하셔가지고 나타난 약간 그런 부분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다음에 가서는 그냥 같이 옆에서 엉덩이 깔고 앉는다. 그리고 말은 안 통해도 그거 아시잖아요. 가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막 하고 이것만 하나에도 서로 마음이 열려지는. 그래서 아 이분이 나 받아주시는구나. 이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정말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 이런 감정들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곧 그럴 날이 오실 테니까 계속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피다랑 또 같이 뭐 많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이 저에게도 조금 되게 큰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게 저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다른 단체에서 이제 파견 근무도 했었지만은 제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예 카메라를 들 생각을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카메라를 들면은 이게 또 어떻게 읽힐까. 제가 일했던 곳은 또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사진을 남기고 싶은 순간에도 좀 일부러 자제하고 이렇게 아니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일이나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메라로 해봤자 스마트폰이긴 했지만 이걸 드는 순간 이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지금 생각해보면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신뢰관계가 있고 좀 적당히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도 제가 너무 조심을 하느라 몸을 사리느라 못한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조금 또 이렇게 길이 열리면 그때는 조금 저도 좀 힘을 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그 작가님께서 아까 기자로 계시면서 이제 좀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찍으셨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조금 사실 좀 길게 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혹시 그런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쪽에 좀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으셨을까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괜찮으시죠? 제가 언론사 사진 기자를 12년, 13년 정도 했거든요. 기자가 되던 첫 해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거기를 2박 3일을 있었거든요. 제가 라면, 컵라면 먹어가면서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아직 갇혀서 구조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두 집단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떠날 수 없어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자리에서 뭐 해야 하나. 물론 그 순간엔 정신이 없었지만 사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가 된 첫 해였지만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고 좀 더 나은 세상,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가 있고 뭐 빈하고 이런 사회적 그 현상들에 대해서 화도 많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길 원했고, 그래서 기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돼서 이런 현상들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거야 뭐 그랬는데, 그래서 사진을 그런 외연적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깊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다는 거죠. 아주 많이. 근데 그것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에게 옳은 건가? 라는 어떤 의문을 제가 스스로 딱 품게 되는 순간부터는 언론사 기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반을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 앞에 다가설 것인가. 난 여전히 사람을 찍고 싶은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시간들을 뭐 나름 성찰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나서야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눈이 떠진 거죠. 그리고 빈곤 포르노라는 것들에 굉장히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또 그런 사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 빈곤 포르노의 이런 해체와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진 않지만 막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대안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도 이런 방법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 이런 시각 이미지들이 이런 빈곤 포르노라는 말로 만들어질 정도로 결국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진이 그 덱스적인 역할의 어느 일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침 내가 사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속성과 그런 걸 잘 아니까 이런 좀 대체적으로 활동을 해보고 싶어 했던 거죠. 지난 10여 년간을. 근데 이제 워낙 조용하니까 지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좀 10여 년의 저의 빈곤 포르노에 대한 활동의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서 피더가 이번에 저도 좀 기쁘게 생각하고.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가님과의 빈곤 포르노에 대한 토크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지금 행사 진행했던 영상은 저희 유튜브에 하고, 나중에 저희가 발행하는 그 격주 뉴스레터인 피움 통해서도 기사로 발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더 다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 3일 흐르는 강 메콩 사이드 이벤트 그 다섯 번째 순서 임 작가님과 함께 사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사진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임 작가님과는 저희 피다가 나중에도 또 비슷한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작가님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